동영상 시작하자마자 한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학교가 너무 싫어. 사실은 어떻게 아니 그리고 1, 2학년 때 실습을 하는데 우리는 수업하는데 자습이랑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 안 나오는 게 진짜 많아. 어차피 시끄러워서 공부도 안 되는데 이렇게 융통성 아니 근데 1, 2학년 실대 안 해서 시끄러운데 하면 아 개꿀받아 진짜. 우리는 중학교 체육대회 때 비 왔어가지고 조용히 나 시작을 하긴 할 건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 몇 쪽이냐면, 59쪽, 58쪽, 59쪽. 그 미분의 부등식의 활용을 보겠습니다. 근데 뭐, 내용은 쉽지. 어떤 구간에서, 닫힌 구간이 됐건, 열린 구간이 됐건, 어떤 구간에서 어떤 함수가 항상 함수값이 양수다라는 것을 보이려면 뭐만 보이면 좋겠어? 이 구간에서 항상 함수값이 양수다라는 것을 보이려면 이 구간에서 최소값이 양수여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최소값을 구하려면 뭐 양 끝에서일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극점 같은 것이 존재하면 이런 점에서 최소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라고. 전부터 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케이스들은 수없이 많을 것 아니야. 뭐 예를 들자면 양의 x에 대해서 이쪽 양의 x축에서 항상 함수값이 양수여야 돼. 그런데 f'x가 양의 x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이래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항상 함수값이 양수다라는 것을 보이려면 뭐만 보여주면 좋을까? 0 이상이다를 보여주려면 어차피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함수가 증가할 거 아니야. 증가하는데 이 구간에서 모든 함수값이 양수다라는 것을 보이려면 어차피 증가해. 어차피 증가하면 어디서 가장 최소겠어? 여기서 최소겠지? 그러면 이 값이 양수다라는 것만 보여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하는 거라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또 약간 정형화돼 있잖아요. 공식처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봐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말 되게 중요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4차 함수 값이 어떤 a라는 숫자보다 커져야 돼. 이런 거 어떻게 풀죠? 이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프 그려가지고 a라는 것은 y는 a라는 상수함수 쫙 그것보다 위쪽에 있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a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되는 거지. y는 a가.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야. 빠르게 그려봅시다. 저거. 좌변을 fx라고 하고 3x의 4제곱 8x의 3제곱 더하기 6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미분해야죠. 불러보세요. 불러라. 12x의 3제곱 24x의 제곱 그리고 얘가 0 되는 x를 찾아야 돼. 그럼 이거는 12x의 제곱으로 묶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x 빼기 2가 되어서 x가 0 또는 2가 나오죠. 0 또는 2가 나왔는데 0이 중근이야. 그 말이 뭔 말이겠어? 일반적으로 4차 함수는 이렇게 극점이 3개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가능한 극점의 개수가 그러니까 극점이라기보다는 더함수값이 0이 되는 x가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한 개가 지금 중근이야. 이렇다는 얘기는 이 두 점이 붙어버린 상황인 거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x가 0이고 여기에 x가 2가 되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풀려면 증간표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 뭔 소린지 알겠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y축, x축 이렇게 있으면 0에서 함수값 계산해 봅시다. 0 집어넣으면 6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나간단 말이야. 2에서 함수값 계산해 볼까? 2를 계산하면 f2는 2 대입해봐. 48. 88은 64 더하기 6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야, 아, 10? 그래도 맞았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여기가 2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0이고. 그러니까 이 함수가 a보다는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a는 뭐보다 작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10보다 작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퀄이 있으니까. 끝?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는 거죠. 됐죠? D장.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제 또 미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속도, 가속도지. 뭐 왜? 아, 저 아직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아니. 생각하고 별로야. 미분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순간속도, 순간가속도 지기 위한 거지. 우리의 위대하신 물리학자 뉴턴께서, 아이작 뉴턴께서, 이수마의 라이프니치나. 같은 동시대의 라이프니츠와 뉴턴께서, 여러분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고전 미분을 완성했잖아요. 그게 제일. 아니 그 사람들이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애초에 새로운 문명을 더 만들었을 리가 없으니까. 뭐 그런 역사적 사실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뭔가를 먹기 위해서 수렵과 채집과 그게 더 나아. 땅을 파고 있을지도 몰라. 애초에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괜찮았을지도 몰라. 맞아요. 한 번도 안 겪어봤잖아. 그렇잖아. 그래요.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순응하고 살아야죠. 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이지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그래서 실제로 뉴턴은 물리학자니까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물리학자로서 훨씬 더 유명하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물리학자로서 그 미분을 접근을 했단 말이야. 순간속도, 순간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야. 라이프니츠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지? 라이프니츠는 미분 계수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어? 뉴턴은 미분 계수를 속도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 물리적으로. 어떤 위치가 주어졌을 때 그 위치에 관한 함수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은 그 시각 t에서의 순간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게 미분 계수의 의미야. 뉴턴 입장에서. 라이프니츠에서의 미분 계수는 무슨 의미야? 어떤 함수 그래프가 있었을 때 미분 계수의 의미는 이 접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우리가 공부 되게 많이 했잖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라이프니츠 접근법이고 접선의 기울기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뉴턴보다는 조금 더 수학적이죠. 사실상 라이프니츠는 수학자고 이제 철학자이면서 뉴턴도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 했어. 아무튼 문제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단어는 미분 단원이라서 이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어차피 뒤에서 또 할 거니까 미리 한번 봐보자. 위치를 나타내는 시각 t에 대해서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미분하면 그게 뭐죠? 속도인데 속도라는 것은 크기하고 방향을 모두 갖고 있는 벡터량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이거 미분했다는 것은 항상 순간을 따지는 거야. 순간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거라서 순간 속도인 거야. 어떤 시각 t 한 순간에 얘를 또 미분하면 이것 자체도 t에 관한 함수니까 가속도 미분 가능할 때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순간 가속도야. 우리 지금 단어는 이것만 알면 되는데 미리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속도는 벡터량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방향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방향 무시하고 크기만 계산하고 싶어. 절대값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속력이지. 속력은 스칼라량이야. 크기만 따지는 거야, 크기만. 속력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것도 순간 속력인 거야. 순간 속력. 이것 자체도 아직은 t에 관한 함수야. 이 t에 관한 함수를 만약에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칼라를 정적분해버렸어. 양만 다 더해버렸다고. 양만 다 더해버리면. 너의 움직이는 양만 다 더해버렸어. 이동 거리가 되고지.
봐봐. 오른쪽으로 가건 왼쪽으로 가건 나의 움직이는 양만 다 더해버리니까 뭐가 돼? 내가 움직인 양이 돼버리는 거지. 이동 거리가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죠. 속도를 정적분하면 어떻게 돼? 제가 위치면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도를 정적분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갈 때는 그냥 플러스를 하는 것이고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를 더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다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딱 순수하게 내가 변화된 위치만 나타내지게 될 거 아니야. 내가 움직인 거리가 아니라 그게 변이가 되는 거죠. 위치 변화량. 자, 미리 예습을 한 겁니다. 이거 뒤에 나오는 적분까지 한꺼번에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는 이 라인만 지금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해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이제 X라고 써져 있는데 XT라고 쓰는 것이 좀 더 편해요. XT가 T의 3제곱 더하기 PT 제곱 더하기 QT. 점 P의 시각 1에서의 속도하고 가속도가 각각 나와 있어. 속도를 구하려면 얘를 미분 한번 하면 되겠네? 미분 한번 하면 되고, 그것을 이제 미분 프라임을 찍어서 표현하는 방법은 이 프라임 기호는 라그랑제라는 수학자가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우리 한 미분하면 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라이프니츠잖아요? 라이프니츠 표기법으로는 어떻게 돼? x라는 함수를 변수 t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dx/dt. 그리고 여기서 ddt라는 것이 이게 일종의 함수야. 뒤에 있는 것을, 목적어,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버려라. 어떻게 해버리냐? 미분해버려라. 라는 함수의 의미이기도 해. 같은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문자 한 개로 써졌을 때는 위쪽에다 딱 붙여가지고 딱 분수꼴로 만들어주면 아주 좋단 말이지. 라이프니츠가 이 기호를 만들면서 그 기호의 천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아무튼, 미분합시다. 미분하자. 블루. 3t의 제곱 2pt 더하기 q.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뭐야 지금 x''t가 이 물체의 저 점의 속도잖아. t가 1초일 때의 속도가 1이래. 그러니까 x'1이 1이란 소리죠. 여기다 쓸까? x'1은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냐? 3 플러스 2p 더하기 q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게 1이라고요. 3 넘기니까 2p 더하기 q가 마이너스 2지. 식이 하나 나왔어. 그 다음 그 순간에서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4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4란 말은 일단 계산부터 합시다. 가속도니까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x 더블 프라임. 뭐 2 프라임이라고도 하고요. 그걸 라이프니츠 기호로는 이렇게 돼. 이거를 다시 한번 미분한 거니까, t에 관해서 미분한 거니까, d 곱하기 d거든? d제곱 x. 여기는 dt 곱하기 dt니까, dt의 제곱인데, 그걸 간단하게 dt의 제곱 이렇게 써버려요. 무한히 작은 값에서, 무한히 작은 값에서는 t제곱의 순간 변화량과 t의 순간 변화량과 t의 순간 변화량 두 개를 곱한 것이 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원래는 dt의 제곱인데, 이거나 이거나 같아져 버려. 굉장히 작은 값에서는. 아무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6p, 2p 이렇게 되잖아. 1초인 순간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x 더블 프라임 1이 마이너스 4니까 1을 대입하면요 6 더하기 2p인데 그게 마이너스 4야. 따라서 p가 얼마야? p가 마이너스 5지. p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넘어가니까 플러스 10q가 8. 끝. 그럼 PQ가 나왔는데 문제가 뭐야? 1에서의 위치 구하라고 했잖아. 위치니까 그냥 X2를 계산하라는 소리죠. X2를 계산하면 1 더하기 P 더하기 Q고요. 방금 PQ가 나왔으니까 2개 더하면 3이고 3에다가 1을 더하니까 4가 되겠지. 이렇게. 하나 물리에서 1에서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4야. 그게 뭔 소리야? 물리 복습해 봅시다.
1초인 순간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4야. 그 말은? 가속도가 음수란 말이 뭔 말이에요? 물론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의미인데 한 발 더 가면 어쩌니까 속도가 줄어들고 있겠냐?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내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 가속도가 마이너스 4라는 소리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가고 있긴 한데 맞바람이 불고 있는 거야 이쪽에서. 그런 의미인 거야. 가속도는 힘이잖아요. F는 ma. 그런 것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하겠습니다. 레벨 2로 가서 레벨 1은 쉬우니까 다 해보시고 그냥 레벨 2에 뭘 해볼 거냐? 레벨 2에 뭘 해볼 거냐? 5번을 봐볼까?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 좋은 날. 네, 좋아요. 아, 날씨 좋잖아, 오늘. 저도 내일 쓰는 것도 틀리라고 했거든요. 진짜 아무 기력 진짜 약한데 아무 게 안 생겨요. 다들 내일 일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아니, 누구 왜 나를 범죄자를 만들려고 그래? 네가 하세요. 왜 나를 범죄자를 만들려고 그래?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거 아닌데? 5번 이거 아니지? 아, 나 지금 레벨 1은 어디라고 그래? 레벨 1이구나. 레벨 2. 이 문제를 봐봅시다. 레벨 2의 5번. 문제를 먼저 읽어봐.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함수, 3차 함수니까 뭐 모르긴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잖아요. 근데 3차 함수는 극점이 있다면은 극대 극소가 두 개가 다 있을 수밖에 없어. 아니면은 극점이 없어. 이런 식으로. 근데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잖아. 가를 보니까. 그러면 극대 극소가 다 있는 거야. 근데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점에서는 여기서 이제 극대가 되는지 극소가 되는지를 아직은 모르잖아.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이 이거 성립한대요. 나 이거 반갑지. 이런 거 나오면 좀 반가워야 돼. 반가워야 돼. 뭔 소리예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되냐? f'x하고 f'-x하고 같대. 그러니까 f'은 어떤 함수인 거야? 그렇지. f' 이거 함수야. 도함수. 도함수가 y축 대칭인 거죠.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인데?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잖아. 미분한 거니까. 이 2차 함수가 y축 대칭이야. 그러니까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2차 함수가 y축 대칭이니까 모르긴 몰라도 뭐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하겠죠? 그건 몰라 지금. 이게 f'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 f' 0이 0이야. 그러니까 0이 양수야.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니까 아무튼 뭐 양수니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하겠죠? 아직까지도 확실치는 않아. 그런데 함수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18이래요. 그런데 너 지금까지 책도 안 폈었냐? 배터리 와 대박. 배터리 아파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f'이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는데 1번일 수가 있을까? 왜?
분명히 이 3차 함수는 극점을 두 개를 갖는다고 했잖아.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러면 극점을 갖는다는 얘기는 F'이 0이 되는 X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려져 갖고는 F'이 0이 되는 X가 없어.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알았다. 이렇게 돼야만 하는 거예요. F'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Y축 대칭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 두 점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이 어디 있다는 소리예요? 요 놈인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건 Y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뭐야? 3이겠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과 3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데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거든?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야. 그러면 그 이전에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3차 함수가. 얘가 마이너스 3에서 극소를 갖고 3에서 극대를 갖는 이런 모양이어야죠. 이래. 근데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이가 18이래요. 여기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18이야.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F'X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최고차항 개수는 아직은 잘 몰라. 그런데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물론 우리 단어는 미분만 쓰니까 답을 보면은 그냥 어떻게 좀 복잡하게 풀어졌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적분을 못하는 것이 아니니까 적분으로 가보자.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적분해보자고, 부정적분. 적분해보자고. F는 어떻게 되겠어? 대답해. 3분의 AX의 3제곱 9AX 적분상수 C가 생기죠? 이렇게 생겼을 거야, Fx가. 근데 3에서 극대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가 될 거니까 F3과 F-3을 계산해보면 되지. F3 집어넣어봐. 3의 3제곱 나누기 3이니까 9A죠?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7A죠? 더하기 C야. 정리하면 마이너스 18A 더하기 C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A는 음수입니다, 지금. A는 음수야. 그러니까 A가 음수니까 이거 양수란 말이야. 그리고 F-3도 계산해 봅시다. F-3은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3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9A인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플러스 27A죠? 그래서 얘는 18A지? 차이가 18이니까 극대에서 극소를 빼야 돼.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것이 18이란 소리예요. 빼면 이거에서 얘를 빼면 C는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36이죠? 그게 18이다. 그래서 A가 음수가 나와야지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fx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분의 1 x의 3제곱 플러스 2분의 9x 적분상수 c까지. 이 조건만 가지고는 적분상수 c를 못 구합니다. 그렇지만 문제 푸는 것에는 관계가 없어. f1 빼기 f-1이니까. 어차피 적분상수 c는 사라져볼 거 아니야? f1 하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2분의 9고 f-1은요? c가 있고 마이너스 1은 6분의 1 빼기 2분의 9지?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c는 사라져버리고 이거 빼기 이거니까 이거 빼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거 빼기 빼기니까 9가 돼서 3분의 26이죠. 이렇게 된다고? 어려운 문제 아니야. 나머지 것도 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해볼 거냐면 8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도 가서도 잘 못하니까 8번 해야지. 아니, 나 시가서 수업 때안 할 때 수업에 이거 생각해 매주를 쓴 걸 풀어. 그럼 진심은 수업 때 해보고 그냥 집중하고
봅시다. 8번. 시간이 많이 낚이는데, 오늘? 수직선을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의 위치를 x1, x2라고 하자고 했어. x1T, x2T 이런 식으로. 위치야, 두 개의 위치야. PQ 사이의 거리가 12가 되는 순간에 PQ의 속도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거리가 12가 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두 점의 거리가 12가 된다. 거리다. 거리를 어떻게 계산해? 거리를 어떻게 계산해? 거리는 수학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이야. 거리를 나타내는 기호가 뭐야? 거리, 길이를 나타내는, 거리, 길이,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가 뭐야? 응? 거리를 머리를 뭐라 그래요? 거리? 디스턴스. 아니 그거 아니 거리를 크게 하는 거리, 길이, 크기를 나타내는 수학 기호. 할수 있지, 좀. 수학 기호, 그건 단위고 이런 거라. 무슨 센치? 어떤 것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원점으로부터의 크기, 길이, 그래, 절대값. 절대값의 의미가 그거야. 근데 거리도 설정하기 나름이라서 우리가 흔히 절대값 하면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클리드 공간 안에서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다른 이상한 세계로 가버리면 거기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거리를 재야 돼. 그런 게 이제 또 위상수학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두 점 사이에 거리가 12가 된다고 했으니까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를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12가 된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x1에서 x2를 뺀다면은 x2에서 x1 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이것이 12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 이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불러봐. 이것 빼기 이거니까. t의 3제곱. 아무도 대답 안 해. t의 제곱. 더 안에 얘에서 얘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절대값은 어떻게 푸냐? 절대값 a가 12다. 그렇다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2일 거 아니야? 자, 이거 할 때는 이제 원래는 플러스 12일 때하고 마이너스 12일 때하고 따로따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아예 이쪽 왼쪽에 있는 함수를 그려놓고 이것을 뭐 ft라고 해놓고요.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가지고 플러스 12가 가능한지 마이너스 12가 가능한지를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미분해보자. f't는 불러보세요. 3t의 제곱 2t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0이 되는 t를 찾아보자. 인수분해가 3, 1 4, 2 빼기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니까 t가 뭐뭐 나와? 3분의 4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요. 3분의 4가 이 정도 있겠지.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 계산해보자.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8, 4, 16 계산하면 12인가? 여기를 지나갈 것이고 3분의 4는 f 3분의 4는 조금 귀찮더라도 해야 됩니다. 3분의 4의 3제곱 27분의 64 이 정도는 나와야죠. 3분의 4의 제곱 9분의 16 3분의 4 곱하니까 4, 8은 32 마이너스 3분의 30인가요? 대충 계산해봐. 양수고 써, 음수고 써. 그것만 한번 나자. 이게 양수겠냐? 음수로 얼마 나올 거예요? 아니, 근데, 약간 좀 디테일하게 가보자. 27로 통분하면, 64, 여기 3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 48, 27을 곱하면, 아니, 9를 곱하면, 32에다 9를 곱하면,
2918에 여기다 9를 곱하는 거니까 2918에다 39, 27, 288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계산해 주자. 얼마 나오냐? 27분에. 이거 먼저 계산하면 288에서 48을 빼면 마이너스 240에서 64를 또 빼. 240에서 64를 빼면 176인가요? 마이너스 176인가요? 대충 이 정도 되겠지? 이 값은 대충 얼마야? 이 값에 좀 스케일이 중요해서 그래. 대충 얼마야? 몇 점 몇 정도 되겠어? 여기 어디인가 있긴 할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27분의 176인데. 이거 완전 다 귀찮은갑다. 세상 만사 다 귀찮은. 아니 맞아요. 아니, 대충 얼마 나오고 6점 얼마 나오겠어? 근다 합시다. 마이너스 6점 얼마 된다고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는 원점 지나간단 말이지. 3차 함수에서.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원점 지나가면서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돼. 이 3차 함수하고, 이거 상수함수 플러스 12일 때하고 마이너스 12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 먼저 플러스 12일 때는. 플러스 12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t가 시간이니까 양수 어디인가에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플러스 12일 때는 양수 어디인가에서 만나는 t가 있거든. 마이너스 12일 때는 어쩔까? 얘가 마이너스 6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12는 이것보다 더 밑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으면은 양수 쪽에서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마이너스 12는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거 대충 계산하라는 뜻이었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더 이상 마이너스 12가 되는 경우는 무시하고 이것만 따지는 거죠. 이걸 푸는 거예요. t의 3제곱, t의 제곱 마이너스 8t는 12니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2는 이렇게 되겠네. 3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t 찾아야 되니까. 요거 찾아야 되니까, 요거. 자, 조립 제법 합시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뭘로 될까? 겠냐? 마이너스 2, 겠냐?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가면 1, 마이너스 2 더하니까 마이너스 1 곱하니까 2,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니까 12 이렇게 나오죠? 이거 한 번 더 되지, 이거. 뭘로 되겠어? 2. 마이너스 2로 또 되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t 플러스 2라는 인수가 두 개나 있고 요것이 이제 몫이잖아.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그냥. 그러니까 t가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두 개 나온 것은 여기지. 마이너스 2에서 접해버리잖아. 그래프만 보고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t는 3을 갖고 와야죠. 요 자리가 3인 거야. 요 자리가. 잔다. 이 순간, 3초인 순간에 PQ의 속도를 PQ라고 해서, 스몰 PQ라고 해서, 속도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어? 이거 각각을 미분해야지. X'1는 어떻게 돼? 이거 미분하면.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이고, X2'은 2T, 더하기 5고, T가 뭐일 때? 3초일 때 3을 대입하면, T에다가 3을 대입하면 3, 27에다가 3, 4, 12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죠? 36이고 여기다 3을 대입하면 T에다가 3을 대입하면 2, 3은 6, 11이죠. 두 개 더하니까 47. 이렇게 한다고. 이 문제를 풀어준 이유가 뭐냐면 이거 이런 게 나왔을 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특히나 마이너스일 때 계산하려고 하면은 깝깝해버려.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면 넘어와가지고 플러스 12가 돼가지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버린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당황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그 전에. 가능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레벨 3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